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는 클로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수년 전 인간을 타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했을 것이다. 동물농장은 원래 매너 농장으로 불리던 존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평범한 농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채찍질만 해도 배가 불렀으나 동물들은 항상 열심히 일해도 굶주렸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이든 돼지 메이저의 설교로 인해 동물들은 각성하게 되고 충동적이지만 성공적으로 인간들을 타도하여 매너 농장을 몰락시킨 후 그 자리에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동물들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농장을 세우게 됩니다. 동물농장은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라는 구호 아래 7계명을 세우고 이제는 인간들이 아닌 동물들 자신들과 서로들과 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일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제는 휴일과 풍족한 식량도 가진 채 그들만의 농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동물농장의 운영은 다 함께 참여하되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해서 벌써 알파벳 철자를 모두 깨우치고 책까지 읽을 수 있는 스노볼과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의견을 내면 다른 동물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무언가를 덧붙이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돼지 스노볼과 돼지 나폴레옹은 서로 사이가 그닥 좋지 못했는데요. 그냥 나빴다고 해두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 둘은 성격부터도 매우 딴판이었습니다. 스노볼은 쾌활하고 말 잘하고 재주도 좋지만 심지는 굳지 않은 반면 나폴레옹은 말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집이 매우 세고 매사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동물농장 초반의 기틀을 다 잡은 것은 스노볼이었습니다. 스노볼이 의견을 내면 나폴레옹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이 동의를 하였고 그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노볼은 풍차 건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역시도 나폴레옹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결국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날 나폴레옹이 양육한 개들의 공격하에 스노볼은 농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동안 동물들이 모르고 있던 스노볼의 비리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물론 그 비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나폴레옹과 그의 충직한 부하 스킬라의 주장에 따르면 스노볼은 이 농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반역자이며 인간의 편이었고 인간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들의 주장을 믿었죠. 스노볼이 농장에서 쫓겨난 후 동물농장은 무언가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게 변하게 됩니다. 토의는 없어졌고 대부분의 모든 결정은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들을 통해 이루어졌죠. 돼지들은 나폴레옹이 그렸다는 설계도를 따라 풍차를 건설하였고 풍차 건설을 위해 휴일과 풍족한 식량까지 반납하고 많은 시련들을 극복하며 풍차 건설을 추진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들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과 인간들의 문물을 거부하는 7계명들은 점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에는 결국 동물이 동물을 죽이는 처형식이 당연시되고 돼지들은 인간들의 옷을 입고 인간들의 침대에서 자고 또한 인간들과 교류까지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피를 이어받은 아기 돼지들의 수와 나폴레옹을 위해 일하는 개들의 수는 점점 증가해갔고 다른 동물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언제나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었고 언제나 밥을 많이 먹는 것은 돼지들과 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죠. 돼지들과 개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의 삶은 그들이 알기로는 항상 그래왔고 존스 시절이 더 살기 나았을까 되짚어봐도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그나마 인간이 아닌 동물들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돼지들은 그들과 같은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들은 2발로 걷기 시작했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 이제는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돼지들은 인간들과 카드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듭다른 우주 소중한 이 책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무인도에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곳에 딱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실 건가요? 이 질문은 매우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노출되는 질문이라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고 몇 번 거듭해서 답도 바꿔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꼽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권의 책으로 뽑은 이유는 바로 그곳이 무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잊지 마세요. 만약 제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곳에 100% 구조대가 온다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면 저는 사람 가득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득한 인구와 그 인구를 모두 담은 사회에 결국 빠질 수 없는 것은 정치입니다. 동물농장에선 그러한 정치의 나체를 아주 적나리 하고 노골적으로 파고들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바로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선한 권력은 어느 정도 있을지언정 절대적으로 선한 권력은 절대적으로 없다 였습니다. 이 책은 다들 알고 계시듯 소련의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독재 정치를 비판한 풍자소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의 분열과 조선의 차림의 분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김일성 정권부터 현재의 북한에 이르기까지의 한반도의 정치 권력의 역사들이 겹쳐 보여서 꽤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설 덕에 인간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제 어디서나 반복되는 선하지 못한 권력들의 역사에 대하여 안타까워졌고, 또 치가 떨리게 되어 이 책을 꼭 인간에 대한 정을 끊는 용도로 무인도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하늘 아래 인간을 그리워하기보다 제가 인간에 대한 정을 끊고 그곳에서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빠져나와 잘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이 책은 세상이 어둡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단 한 명만의 사람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는 절망도 많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 제가 정말 무인도에서 떨어져서 이 소설을 읽을 때는 희망만을 읽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권의 소중한 책,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며 2021년 매듭달 소중한 책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은혜주였습니다.